전주 제1여객이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공금 채권을 다른 데로 빼돌렸다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2번씩이나 같은 일을 벌이면서 임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단속이 강화하면서 범행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 층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늘로 끝납니다. 도내에서는 조합장 당선자 10명이 재판에 넘겨질 만큼 심각한 불탈법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금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거짓을 사실처럼 속여 돈을 빼가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입니다. 범죄 표적도 주로 노인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20, 30대 피해가 더 많습니다. 수법이 치밀해지면서 취업난 등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모 대학 대학원생인 26살 김모 씨는 지난달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28살 이모 씨 등 2명에게 현금 7,500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노출돼 현금을 금감원에서 막고 있다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고 사건 번호까지 검색하게 하면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제재가 많아져 대포 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내는 추세인데 20대 4명을 포함해 6명에게 4억 2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금융감독원 병차를 타고 있었고 그 사람 자체가 막 인상이 그랬던 게 아니라 정말 금융감독원 대리처럼 생겼더라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 주로 당하는 범죄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하지만 최근 추세는 다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4,300여 건 중 20, 30대 피해자는 절반이 넘는 57.4%나 됩니다. 전북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 올해 발생한 156건 중 20, 30대 피해자가 다른 모든 연령 피해자를 더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 가짜 사이트에 쉽게 넘어가고 또 취업난 등을 이용한 사기도 많아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사건 관련해서 돈이나 계좌 관련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으로 출석 요구를 하지. 경찰은 또 공공기관의 인터넷 도메인은 co.kr이 아니라는 점도 예의주시해 사기 가능성을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회사 돈을 고의로 빼돌린 시내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전주 제1여객 얘긴데요. 검찰과 법원까지 명백한 범죄로 판단했지만 처벌이 약했던 탓인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심층 취재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전주 시내버스 민노총 조합원들이 준법 투쟁을 벌이자 버스 회사들은 직장 폐쇄를 단행했고 조합원들은 폐쇄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법원은 버스 회사의 직장 폐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노조원들은 못 받았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정신고통을 누구한테 말을 못하죠. 가정에 생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봉급이 이 월급제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얼마 많은 것도 아니고. 당시 함께 파업을 벌였던 제1여객 노조원도 직장 폐쇄 관련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에게 13여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특히 회사 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사측에 대항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금줄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요즘 버스 회사는 교통카드 결제 대행 업체에게서 승객이 낸 요금을 건네받습니다. 그런데 제1여객은 결제 대행 업체에게서 받아야 할 돈, 즉 자신들의 채권을 회장 친인척에게 넘겨버렸습니다. 회사 측은 노조가 버스 요금을 압류하면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채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시키고 다 하다 보면 회사 보급도 못 주고 우리도 그럴 것을 대비해서 해놓고요. 검찰은 제1여객의 이 같은 행위를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의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강제집행 면탈죄로 판단해 약식 기소했습니다.
제일여객의 이 같은 행위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 사안이 발생하기 3년 전인 2010년, 당시 노조가 통상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제일여객은 당시에도 버스요금 채권을 회장 친인척에게 넘겼습니다. 이때도 검찰은 회사의 행위가 노조의 채권 압류를 방해하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한다며 전 대표를 기소했고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박탈하고 근로자가 생존권 침해로 인해서 좌절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제일여객이 노조원들의 법적인 조치를 무력화시키면서 반복해서 임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 저희들 입장에서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나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 참 답답합니다. 노조원들은 청구한 임금을 모두 받으려면 회사를 상대로 또다시 민사소송을 벌여야 하는 지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매각 방향에 관심이 큰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한양 컨소시엄으로 결정됐습니다. 대한방직은 매각 주관사인 인덕회계법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선순위 우선협상 대상자는 한양 컨소시엄, 예비 우선협상 대상자는 부영주택이라며 한 달 안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지 오늘로 꼭 6개월이 되면서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도 끝납니다. 조합장 당선자 중에서만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도내 한 산림조합, 조합장 당선자 김모 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40여 명에게 130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는 평상시 얻은 것이니까 이거 선거법 관계없잖아. 이제 모든 것이 결과가 나와봐야 내가 얻은 것인지. 이 밖에도 도내에서 10명의 조합장 당선자가 금품 살포나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3월 11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도내에서만 모두 228명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사전 선거운동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졌지만 혼탁선거의 관행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폐쇄적으로 선거가 진행됐다라는 거잖아요. 정책 토론회 이런 것도 없이 충성적으로 결국은 그렇게 부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돼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지역이 조합장 형사재판과 재선거 등으로 후폭풍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주교통센터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제어기 교체공사 과정에서 중고 부품을 새 것처럼 납품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공무원 3명을 업무상 횡령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했으며 뇌물수수 여부도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수가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전북 이전 기업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640억 원으로 충남과 충북, 강원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2005년 130억 원에서 지난해 13억 원으로 10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들 정도로 전북 이전 기업이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본격화했습니다. 도내에서도 22개 기관이 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이 늘어난 탓입니다. 이창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일 익산국토관리청의 감사를 시작으로 국회가 도내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섭니다. 피감기관 22곳은 역대 최다로
10곳은 혁신도시 신규 입주기관입니다. 대부분 세종시와 국회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도내에서는 도와 농진청, 한국은행 경찰청, 연금공단 5곳이 열립니다. 도청은 최초로 국토위와 안행위, 농해수위 등 3곳으로부터 중복 감사를 받습니다. 농해수위는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한중 FTA 대응책이나 엔저로 인한 농식품 수출 부진이 최대 쟁점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전라북도에서 차별화되게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국토위는 새만금과 SOC 예산, 안행위는 지방 재정 확충 방안과 균형 발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이 그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점을 건의를 해서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국적 논란을 야기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삼성 관련 교육감 발언 등을 놓고 치열한 논리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전북경찰청은 도박 현장 경찰 징계 건과 혁신도시 치안이 쟁점으로 꼽히는 등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다른 해보다 많은 쟁점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젯밤 10시 반쯤 임실 성수면 봉천역 앞 도로에서 37살 오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44살 권모 씨의 차가 충돌해 오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중앙선을 넘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12시 반쯤엔 전주 인우동의 한 PC방 앞 계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부탄가스와 스프레이가 폭발하면서 굉음이 발생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역방송 지원특별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데도 지역 MBC와 지역 민방 27개사에게 배정되는 예산이 30억 원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방송 광고도 키사와 지역사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키사와 지방사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마이산 케이블카에 대해 시민단체가 계획 취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정당 등 10여 곳은 어제 진안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이산 케이블카는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없어 예산만 낭비할 뿐이라며 계획을 전면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항로 진안군수는 지난 8일 지역 발전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최근 새만금 신항만 규모를 현재 2만 톤급에서 10만 톤급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한 결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춰 확대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도 향후 군산항 준설토 발생량과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지 상황을 연계해 타당성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전북현대모터스 홈 경기에서 2017 20세 이하 월드컵 유치를 기원하는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전주시는 내일 오후 3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클래식 전북현대와 FC서울의 경기에서 전주시의 날 응원전을 갖기로 하고 입장권 5천여 장을 단체 구매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도시 6곳은 오는 22일 스위스 피파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34.3%로 직원 2명 중 1명은 이른바 기러기 아빠입니다. 미혼과 독신자를 제외한다 해도 이전 기관 직원의 52.7%는 가족과 떨어져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 동반 이주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비난에 앞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갖추지 못한 현실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대형 할인점이나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도 전무하며 대중교통은 물론 악취에 대한 민원도 많습니다. 이런 생활 여건의 개선 없이 무작정 혁신도시에 이주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서울 안주형 심리를 최소화시키고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녀 교육과 취업을 위한 여건을 비롯해 쇼핑, 문화, 의료시설 등의 생활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 문제로 가족 동반 이주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혁신도시 임직원의 자녀에 대한 특별 전형 입학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특권층의 학교로 변질될 것으로 우려하는 지적도 있지만 임직원 자녀를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로 배려해 선발하는 울산광역시의 사례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홀로 이주한 임직원들이 주말 부부로 살다 보면 자칫 가족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이주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치단체와 이전 공공기관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 수렴과 동시에 타 지역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제에 이어 장수군도 다음 달부터 농어촌 버스의 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시군마다 대표적인 과일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장수군은 현재 기본요금에 일정 거리를 초과 시 추가 요금을 내는 버스의 거리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인은 1,000원, 학생은 500원으로 하는 단일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장수군 지역은 물론 인근인 무주와 진안까지도 추가 요금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장수군은 군민들이 연간 2억 원의 교통요금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본요금보다 23% 인하하여 주민들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진안군의 사과 재배가 늘어나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마이산 정기 담은 진안 고원 사과가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하되는 양은 약 26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농가의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안 고원사과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하였습니다. 진안 고원사과는 높은 당도와 품질이 우수하여 이와 함께 완주군의 이서배도 다음 주부터 본격 출하될 예정인데 올해 완주군의 배 생산량은 3,100여 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도내 4대 종단 신도들이 참여하는 역사 탐방이 익산 왕국리 유적 전시관을 출발해 고도리 석불 입상과 서동 생가터 그리고 모왕길 미륵사지까지 8km 구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탐방은 도내 종교인들이 백제 역사 유적지구를 탐방하면서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순창군이 각종 회의 개최를 통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6월부터 현재까지 500여 명이 각종 회의 참석자 순창을 방문했다고 밝히고 국제회의 유치 등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소식 안내해드립니다. 14개국 3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아시아 현대미술전이 오늘부터 전북 도림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창작극회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창작 소극장에서 노인 관련 문제를 다룬 연극을 선보입니다. 옴니버스 연극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가 오늘부터 20일까지 문화영토 판에 마련됩니다. 식물 고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보테니컬 아트 전시가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리울 가을 미니 콘서트가 내일 새만금 방조전의 상설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전라북도 한가위 우수상품 큰 장터가
오늘부터 사흘간 도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군산시가 오늘과 내일 은파 호수공원 일대에서 희망복지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진안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늘 진안 문예체육회관에서 어르신 등을 초청해 제7회 사회복지 한마음대회를 엽니다. 사단법인 생활법률문화연구소는 내일 도청에서 도민을 위한 생활법률 무료 특강을 진행합니다. 제10회 완주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가 오늘부터 닷새간 화산 생활체육공원에서 치러집니다.